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3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프레지던트 리스트 5기이자 성대방송국 국장 김예나입니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확인을 위해 줌에 접속하신 이름을 학번과 성명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화면 아래 참가자 버튼을 클릭한 후 본인의 이름 옆에 생성되는 더보기 버튼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상단에 있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화면 조정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여러분께서 보기 편한 화면으로 특강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성공센터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사이트인 학생성공 게이트웨이는 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 또는 킹고 포털 메뉴바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고요. 학생성공 게이트웨이를 통해 교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인식해 주시면 각각 학생성공센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성공센터 인스타그램에서는 각종 특강과 공모전 등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다고 하고요. 유튜브에는 학생성공센터에서 개최되었던 지난 프로그램들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강도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학생성공센터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팔로우와 구독을 추천드리면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성공적인 콘텐츠 제작자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정지환 연사님께서 강연하실 텐데요. 정지환 연사님은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를 졸업하시고 AAU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브래드 이발소의 대표로서 애니메이션 브래드 이발소를 제작하셨습니다. 2019년부터 방영된 브래드 이발소는 KBS 1TV와 각종 OTT 플랫폼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라온 스토리를 오늘 특강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정지환 연사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따뜻한 환영 바랍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지. 그래 너만 날 보고 있지. 이제부터라도 뭔가 달라지겠어. 그래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일단 특강하기 전에 제가 좀 두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PPT도 저희 회사 직원한테 부탁해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되게 빨리 만들었고요. 그래서 강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미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아직 매우 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가 겪은 경험을 들려드리고 그 경험에서 나는 이런 걸 느꼈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도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뭐 너희들은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제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술이 빨리 바뀌고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인사이트를 설명을 오늘은 안 할 겁니다. 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대신에 나는 대학교에서 이런 경험했고, 대학원에서 이런 경험했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브래드 이발소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20년 전에, 제가 2006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20년 전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2025년까지 학교를 다닌 거예요. 2026년 1월에 졸업했으니까.
20년 동안 나는 이런 걸 느꼈어.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그런 취지로 일단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콘텐츠 제작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성장하고 싶은 콘텐츠 제작자의 경험담이라고 제목을 바꾸고 싶네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2001년도 입학했으니까 01학번이죠. 예, 지금 대학교 졸업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만에 학교로 온 건 아니지만 강의실은 20년 만에 오는 겁니다.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짧게 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 갔어요. 근데 이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를 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픽사가 있거든요. 제가 픽사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시에 픽사에 들어가는 걸 꿈으로, 왜냐면은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는 픽사에서 베이브릿지란 다리 하나 건너면 있으니까 픽사 애니메이터들이 수업을 오는 거예요, 학교에. 그걸 들으려고 간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AAU 졸업하신 선배님 중에 서강대 철학과 졸업하고 AAU 석사과정 밟으신 이문성 선배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버트라는 작품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AAU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현재 그분은 블리자드 시네마틱 팀에서 거의 20년째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애니메이터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AAU 졸업하고 그러면 픽사를 갔냐? 픽사가 인턴십을 전 세계에서 10명을 뽑는데 20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게 예비 순이에요. 픽사 인턴십 되면 당연히 픽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니메이터들은 일반인들의 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디즈니 갑니다. 픽사 대구도. 그래서 예비 순위를 10명 정도 배치를 해놔요. 근데 그 해는 디즈니 간 친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픽사를 못 갔어요. 픽사를 못 가고 제가 들어간 첫 번째 직장이, 그걸 여기서 설명해야 되나 나중에 해야 되나? 뭐 이제 직장 생활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강연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설프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뽀로로로 유명한 아이코닉스에서 일을 하고 알프레드 이미적스라고 모션 그래픽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애니메이터로 일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제 프로듀서, PD, 제작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브래드 이발소를 2015년에 설립을 하고 현재 브래드 이발소 제작사 대표 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이발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는 현재 전 세계에서 520만 명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고, 틱톡 270만 명, 인스타그램 20만 명으로 총 80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키즈 채널, 케이블 채널 일단 저희가 런칭하면은 기본적으로 1위는 다 찍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국산 애니메이션 극장 관객 수, 저희가 극장판 2024년에 옴니버스 시리즈로 2편을 냈는데 2등, 3등을 했고요. 박스 오피스는 베테랑에 이어서 2등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국산 애니메이션 극장 관객 수 1등이 그때 뭐였냐? 사랑의 하츄핑이었습니다. 뭐 저는 그 사랑의 하츄핑 회사 대표님하고는 뭐 친하지 않는데 부사장님하고는 친분이 있어가지고 뭐 인정합니다. 저보다 업계 경력도 훨씬 많으신 분이고, 저도 대학교 막 졸업하고 처음 입사 테스트 면접 보고 테스트 봤던 회사가 사랑의 하츄핑 회사였거든요. 물론 그때 떨어졌지만, 현재는 지금 브래드 이발소가 좀 애니메이션이 뭐 좀 잘 내려가는 작품들이 좀 생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뽀로로 티니핑과 함께 대한민국 상대 애니메이션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물론 저희가 3등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이거 너무 공정치 못하잖아.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 여러분이 지금 20대 때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10대, 20대 때도. 앞으로 그런 일 더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원래 이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저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불공정해? 불공평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렇게 억울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빨리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꼭 말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살면서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다.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악해질 수 있어요. 특히 살면서 사람은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 누가 언제 내 뒤에서 욕을 할지 몰라. 누가 언제 나한테 해코지할지 몰라. 조심해야 돼요. 반면에 내가 악해지는 것도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제일 부자이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관에 몸 하나 놓고 돌아가셨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 다 못 들고 갑니다. 명예는 많을수록 불명예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지금 요즘 이슈되는 사업가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보세요. 아무리 유명해도 행복할까요? 즉 저는 여러분이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과 명예는 본인이 업적을 쌓았을 때 따라오는 거지 그거에 집착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불공정한 걸 빨리 받아들이고 인간은 항상 악해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하고 조심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경험한 거라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 대학 시절을 저 성균관대학교 나왔으니까 제가 학교에서 살았어요. 대학 대부분의 시간을 랩실에서 보냈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월요일에 학교를 오면은 금요일에 집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막 궁금할 거예요. 밥은 어디서 먹어? 수성관 경영관 1층에 학식이 그때 1,000원이었거든요. 아침에 점심 1,500원? 그거를 진짜 지겹게 먹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샤워는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했죠. 그리고 잠은 컴퓨터, 그때는 지금 수성관 영상학과 랩실에 컴퓨터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컴퓨터가 많았는데 컴퓨터 앞에 초등학교 때 쓰던 보이스컷 침낭을 깔아놓고 잤어요. 근데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온풍기를 틀어도 추워, 등이. 그래서 이 책상에다 침낭 깔고 책상에서 잤어. 그럼 왜 그렇게 학교에서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냐? 학교에 진짜 무슨 카리나 같은 여자친구라도 숨겨뒀냐? 아니에요. 거의 연애를 거의 못했어요. 맨날 컴퓨터랑 살았어요. 거의. 수업도 안 나갔어요. 이거는 좀 불리한 강연 내용일 수 있는데 학고로 2번 맞았어요. 3학고 때 맞은 상황이었는데 교수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요. 교수님이 F를 주실 거를 D를 주시면 제가 졸업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졸업을 시켜주셨어요. 교양 수업 교수님이. 그럼 대부분 시간을 뭐 했냐면은 학교 컴퓨터가 그때 애니메이션을 하는 친구가 영상과에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영화랑 방송 쪽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인데 컴퓨터가 많은데 아무도 안 쓰니까 그걸 혼자 독차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대학로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 학원이 있어요. 제가 원래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학원을
대학로에 있는 컴퓨터 그래픽 학원에서 CG를 배우고, 그리고 독학도 하고 막 책 같은 거 사가지고, 그리고 드로잉이나 만화 연출은 애니메이션 센터 있어요, 명동에. 지금은 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시사 만화가 박진원 선생님부터 해서 막 만화가 분들이 강연을 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뭐 거의 학교에서 컴퓨터 하고 뭐 학원 다니고, 뭐 명동에 있는 뭐 드로잉, 왜냐면 저는 애니메이션과를 간 게 아니고 영상학과를 왔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학교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교수님이 없으셨고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애니메이션을 저보다 못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독학을 하거나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학교 수업은 맨날 뭐 F 아니면 D인데 거의 제 별명이 CF였거든요. 그래서 저 억울한 게, 나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 이제 광고하는 사람이 아닌데 별명이 CF. 그 두 번째는 학교에서 제일 오래 있는데 학점이 제일 안 좋은 애. 별명이 그 두 개였어요, 대학교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산 건 후회 전혀 안 해요. 그냥 랩실에서 그렇게 했던 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학원 다니고 명동에서 그거 하고, 뭐 홍대에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막 교류하고, 인사동 가서 전시회랑 미술관 구경하고, 그런 건 제 인생에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제가 집이 그때 송파구 저기 5호선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대학로는 다 가깝잖아. 얼마나 좋아. 그냥 캡슐 호텔에서, 저한테 학교 캡슐 호텔이었어. 그리고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최대한 가성비 있게 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다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경영대 1층 아주머니들이 친해져가지고 막 밥도 막 배고프다 하면은, 뭐 돈이 없다고 하면은 막 공짜로 주신 적도 있어, 몰래. 그렇게 학교를 진짜 징하게 다녔는데, 그거는 후회는 안 하는데, 제가 후회라는 게 뭐냐, 아 이거는 진짜 연애 못 해본 거 제대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학교 다닐 때 연애는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해도 뭐 한두 달 만에 뭐 짧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동기들이죠, 좋은 추억을 쌓지 못한 거, 그걸 진짜 너무 후회해요. 동기들이 막 여행 갈 때 지한아 너도 가자 이러면은, 아 나는 뭐 내가 무슨 뭐 픽사의 존 라스터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랩실에서 작업해야 돼서 안 돼 이러고, 학교 축제할 때도 밖에서 막 캠퍼 금잔디에서 축제 막 하고 있는데 막 전 붙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랩실에서 작업하고, 그걸 너무 후회해요. 왜냐면은, 그리고 뭐 연애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마다 난 연애하러 대학교 온 게 아니야, 나는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만나다가 연락 끊은 적도 있어. 끊고 되게 후회했어. 내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후회해요. 왜냐면은 랩실에서 제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지만 실제 랩실에서 작업한 시간보다 게임하고 논 시간이 더 많아요. 집중해서 그렇게 일 안 했어, 대학교 다닐 때는. 왜냐면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이 붙어야지 자기가 막 제가 진짜 열심히 한 건 유학 가서고, 있는 시간 대비 빈둥거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특히 1, 2학년 때 연애, 뭐 친구들과 동기들과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여행, 그다음에 학교 행사 뭐 매번 뭐 그런 거 너무 많이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굳이 빼진 말고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을 하면은, 대학 시절 이렇게 애니메이션 몰두하다가 한국에서는 제가 뭐 여러 회사 취업 실패로 저 회사 직원이 적어놨는데, 여러 회사 아니고 세 군데 떨어졌어요. 아니 왜냐면은 뭐 제가 말했잖아요. 뭐 그 막 내가 막 졸업하고 막 대기업 취업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이 모티베이션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저는 NC소프트 공채 공채가 제가 졸업한 2006년도에 처음 있었거든요. NC소프트 공채에서 떨어졌고, 아이코닉스 서류에서 떨어졌고,
3지는 테스트에서 떨어졌습니다. 서류 면접은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다가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이런 내용이고 방금 말한 내용. 한국에서도 뭐 어쨌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으니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교내 졸업 작품 거기서도 선배님들 작품 다 제치고 제 작품이 개막작으로도 했고 학점은 안 좋았지만 근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진짜 피해서 코냄새 맡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거는 미국 가서예요. 그때 제가 만든 원칙이 있어요. 전 미국에서 어쨌든 픽사에 너무 취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하로 무조건 100시간 이상 작업하자. 그거를 하려면은 하루에 16시간씩 주 6일을 나오면 96시간 거의 100시간을 채울 수 있어요.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AU 같은 경우는 랩실에 컴퓨터가 되게 한 200대가 있었고 거기 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11시, 10시에 가가지고 10시는 잘 안 갔어요. 늦잠 잔다고. 11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매일 작업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그때 되게 웃겨요. 같이 작업하는 여자애들이 뭐 여자애가 있었는데 한국 여자였는데 맨날 둘이 같이 이제 2시에 끝나면은 집에 가요. 그러면은 새벽 1시, 한 12시쯤 되면 뭐 오빠 집에 안 가? 이래요. 그럼 내가 나 좀 더 왔다 갈 건데? 너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서로 더 늦게까지 하려고. 그거를 2년 동안 하면서 그때 진짜 뭐 픽사 애니메이터들 디즈니 애니메이터한테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 스킬을 엄청 쌓았죠. 그리고 나서 단편 애니메이션 졸업 작품으로는 미국의 에미 어워드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 유명한데 TV는 에미 어워드라는 상이 유명한데 거기서 한국인으로 최우수 애니메이션 상을 탔어요. 그때 제가 시상식에 있던 사람 중 한 분이 산드라오였고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이 이 리드민 휴즈라고 나니아 연대기랑 반지의 장 만든 회사에 제가 애니메이터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인턴하고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4개월 만에 잘리긴 했는데 이거 원래 잘 자릅니다 사람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블리자드랑 라이엇 게임즈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라이엇을 선택했죠.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여기서 경력을 쌓고 근데 그때 이제 뭐랄까 많이 우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편 애니메이션 졸업작품 만든 게 영화제 거의 한 10군데서 상을 타고 국제영화제에서 50군데 영화제 진출을 받았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고 한국의 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금 모르겠는데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애니메이션 상을. 근데 그때 그 시상식에 시상을 하신 분이 존 머스커라고 인어공주랑 알라딘이랑 모아나 감독님이 시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한다고 못 왔죠. 왜냐면 저는 회사 들어가면은 연차를 안 쓰고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저를 뭐 연차를 쓰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하면은 학교에 그냥 올인을 해요. 수희 아저씨보다 학교에 더 있는 시간이 길어.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은 거기 올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 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거기 올인을 해요. 좀 항상 그런 쪽이었어요. 어느 집단에 들어가든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시간이 길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존 머스커 그분한테 상을 받을 때 그분이 뭐 저한테 너무 멋진 작품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게 좀 제 인생에서는 되게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아이코닉스라고 뽀로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뽀롱뽀롱 뽀로로랑 꼬마버스 타요 등에 참여했고, 타요는 시즌 3 때 시나리오 2편을 썼는데 그게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신작도 제가 기획을 맡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PD팀이었거든요. 아이코닉스는 좀 보수적인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규정이나 이런 게 확실한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타 부서와 협업이 잘 안 되고 그 기웃거리는 게 잘 안 됐어요, 당시에는. 근데 저는 이제 PD팀에서 일을 하고 라이선싱 사업팀이나 이런 데 기웃거리는 거죠. 그래서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주말에 나오면 회사 컴퓨터 서버에서 데이터들, 다른 팀 데이터들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보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라이선싱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제가 회사 차렸을 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다른 PD들은 몇 년 일해도 다른 파트 일을 잘 몰라요. 일로서 배우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재무제표 빼고 다 봤어요. 재무는 못 보죠. 막혀 있으니까. 근데 라이선싱 파트는 어떤 일을 하고 출판은 어떤, 궁금해서. 그냥 재밌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를 저희 회사 창업했을 때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아이코닉스에서 제가 배웠던 거를 그 DNA를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규모도 안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다가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힘든 일 많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아이코닉스에서 제가 뭐 길게 일한 건 아니지만 짧게 일했던 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에서 일한 것도 전 너무 좋았던 게, 라이엇 게임즈는 그때 2013년도에 이미 전 세계 넘버원 게임 회사였거든요. 물론 페이커가 등장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일했습니다. 페이커가 2013년도 스프링 시즌부터 나왔고 저는 2012년 말에 입사했으니까. 근데 라이엇 게임즈는 다 공개를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모바 장르에서 원래는 우리가 한 몇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1위까지 올라가게 됐고 매출을 어떻게 되기 시작하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죠. 저는 스타트업으로서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이코닉스에서는 캐릭터 사업이랑 TV 시리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리드맨 휴즈라는 쪽에서는 극장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왜냐면 나니아 연대기, 뭐 반지의 장, 뭐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영화 CG를 했던 곳이니까. 길게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잘리거나 정리해고 당하거나 계약 종료돼 가지고 대부분 길게 못 했는데, 그 짧게 일하는 동안에 진짜 그냥 뭐 살지 못했죠. 왜냐면 회사는 내보내니까 너무 늦은 시간 되면은. 근데 엄청 많이 막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드릴 얘기인데, 여러분은 진짜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현재가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과거를 후회하거나, 뭐 아까 말했잖아요. 저 대학교 때 연애 못한 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이제는 뭐 유부남에서 연애도 못하거든. 근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특히 요즘 저는 젊은 친구들이 미래 두려워하는 시간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죠?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33세 만이에요. 한국 나이로 35살에, 아니 저희 직원이 35세로 했는데 내가 바꿨어. 33세에 1인 기업으로 몬스터 스튜디오를 창업했고, 그 다음에 2019년 37세 브레디벌소 시즌 1 방영을 성공했습니다. 즉 시즌 1 만드는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창업할 때 통장에 돈이 500만 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첫 해에는 거의 혼자서, 아니 뭐 주변 사람들 돈 받긴 했지만 받았죠. 돈 받았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그게 시작으로 2016년도에 대교 인베스트먼트에서 17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시즌 1을 2014년 11월에 기획한 브래드 이발소를 거진 4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2019년 1월에 방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Q&A 때 물어보면 제가 웬만하면 대답을 드릴 건데, 이 회사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공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투자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방송국 이야기가 되고, 업계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그림자가 많은 건 그림자가 많거든요. 빛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쪽 업계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는 10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나 다이어트 하고 싶어, 살 빼고 싶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루에 100g이라도 빼는 거를 1년 하면은 100g 곱하기 365 하면 얼마예요? 36.5kg이죠. 36kg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취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자기가 500개 회사에 3개월 동안 입사 지원서를 넣었대요. 근데 500개 회사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은 약간 과장이라고 생각해. 500개 회사 취업할 만한 회사가 미국에 없어.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해. 그러면 500개 회사 취업했는데 다 떨어졌어.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맨 처음에 넣었던 회사부터 다시 지원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취업은 계속 떨어져도 계속 입사원서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될 때까지. 그게 경험이고 자산이에요. 저도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메일에 다 있거든요. 다는 아닌데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와, 내가 그때 이렇게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했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다이어트 포기하지 말고 아무튼 그게 뭐가 되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뭘 이루려 가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본인이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야 돼요. 살면서 억울하고 분할 되게 많이 남거든요. 막 억울하고 분할 때마다 막 어디 인터넷에 막 쓰고 막 누구한테 물론 그러면 당장 화가 풀리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냥 인터넷에 쓰면서 풀리지 않을 정도의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게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때. 저는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을 회사를 차리고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운동으로 풉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운동이 매일은 아닌데 자전거 따릉이로 50km 달리고, 그 출근 전 혹은 퇴근 후에, 그리고 헬스장을 자주 가고 푸시업을 많이 할 때는 1분에 80개를 해요. 턱걸이는 기본이 10개, 그리고 사내 운동대회 열리면은 16개까지. 그리고
클라이밍을 합니다. 그게 운동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못 참을 것 같은데 풀 데가 없으니까 운동으로 하다가 운동이 좋아진 케이스인 거죠. 그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여러분, 성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되게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두뇌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뭐,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정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성대 졸업하고 한국 이제 사회를 겪으면서 저는 제 모교를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포기 안 하고 억울하고 분한 거 참고 겸손하고 조심해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노력을 했어. 근데 너무 잘 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좀 학교 다닐 때는 뭐 저도 다혈질에 좀 짜증도 내고 했거든요. 요즘은 직원 애들이 뭐 어제도 있었어요. 어제 직원 애들이랑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는데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는데 어떤 옆 직원 애가 막 들고 오다가 내가 되게 아끼는 바지에 이걸 이만큼 쏟아버린 거야. 어제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화가 안 나. 그냥 별 감정이 없어. 얘는 막 대표님 저 5월달에 잘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야 예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다른 직원에는 내 여기다가 갈치조림도 얹었어. 근데 그때 너무 뜨거워서 그게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막 힘들고 다양한 일을 계속 겪다 보면은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뎌지고 또 좀 잘 참게 돼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도 되고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되게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고 저는 되게 지금보다 나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케이스여서 저도 감정 컨트롤 못하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컨트롤하고 참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항상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랑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목표로. 그 취업시 주의사항. 제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면접 본 사람이 한 1000명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저는 매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성균관대 분들은 대부분 매너가 되게 좋았어요. 100%는 아니지만. 근데 매너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면접이 잡히면은 면접 때 안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올 수 있죠. 근데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고 연락을 줘야 되는데 연락도 없이 안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합격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 합격했다고 연락도 없이 입사를 안 하는 사람도 생겨요. 입사 당일날. 지금은 저희 회사에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초창기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막 직원 10명도 안 되고 막 되게 소위 말하는 듣보 조소 기업일 때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좀 화가 났었는데 그리고 막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매너는 되게 중요하다. 일을 못하고 스킬이 부족한 건 괜찮아요. 근데 매너가 없으면은요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는 조직이잖아요. 그룹이고 그룹이랑 조직에서는 매너를 항상 지켜야 돼요. 제가 회사를 차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회사 직원 애들이 이제 애니메이션과 애들이 좀 특이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개성 강한, 소위 좋게 말하면 개성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개념이 없는. 저한테 인사를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 왜 애들이 날 그래도 내가 대표고 월급을 주는데 무시하지? 그래서 이거를 제 멘토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 멘토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 대표는 그 직원들한테 먼저 인사한 적 있어? 아니요. 그럼 본인도 먼저 인사 안 하고서는 왜 직원들이 먼저 인사해 주길 바래? 그래서 저는 인턴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을 보면은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게 매너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사할 때도 중요하지만 퇴사할 때도 저는 매너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픽 당일 갑자기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요즘 진짜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 인터넷 기사 보면, 물론 성대 분들 중에는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퇴사할 때 그 매너가, 뭐 회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블랙리스트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노동법상으로.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 막 그런 거를 막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매너를 지키지 못하는 게 버릇이 되면 본인이 나중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할 때 중요한 거는 지원 회사를 조사하는 거. 자기가 그냥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막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경영지원팀, 격리 쪽은 진짜 많아요. 저희 회사 공고 한번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잡코리아랑 사람인에서 지원자가 한 달에 700명? 그게 근데 면접을 안 온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쪽은 이제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저는 요즘 뭐 되게 잘 됐거든요, 정보들이. 그래가지고 뭐 좀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브래디발소 제작팀, 뭐 사업팀이나 뭐 그런, 아니요, 뭐 사업팀이든 제작팀이든 브래디발소를 한 편도 안 보고 면접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면접에서 바로 탈락시켜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당장 취업이 안 된다고, 원하는 회사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뭐 자기가 딱 이제 졸업 시즌에 원하는 회사에 바로 취업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요즘 대기업 공채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세요. 배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미국 직장 생활에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첫 번째 회사가 리드맨 유즈였고 반지의 장이랑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었던, 세 번째 회사가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였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첫 번째 회사는 영화 VFX에서 넘버원 아니었는데 5손가락에 드는 회사였고,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금도 넘버원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회사는 첫 번째 회사도 아니고 세 번째 회사도 아닙니다.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시골, 뭐 텍사스 주도긴 해요, 오스틴이. 근데 시골이거든요. 거기 있던 진가라는 회사의 지사였거든요. 거기서 제가 한 1년 일했는데 전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닐 때 몰랐어요. 내가 그 회사에 다닌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런 시골, 내가 얼마나 취업이 안 되면 이런 시골에 와가지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프로젝트는 하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드림웍스나 그런 픽사 가려고, 디즈니 가려고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토요일, 일요일에도 온라인 스쿨까지 신청해서 막 따로 막 포트폴리오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텍사스에 있는 그 작은 회사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텍사스가 세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때 모은 돈으로 한국에서 그 빌라 전세를 장만할 수 있었죠. 물론 대출 끼고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분명히 배울 게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면은, 그리고 그 회사가 본인이 활약한 만큼 보상을 안 해주면 그때는 이제 이직을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원들을 많이 면접도 보고 채용도 하고 뭐 나가는 직원들도 많고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라서.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더 설명해도 되는데 일단 이걸로 갈게요. 성균관대학교 재학 시절의 경험이 이후 삶과 커리어에 미친 영향인데, 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냉정히 말했을 때 강의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다닌 거를 너무 좋게 생각하냐면, 애니메이션 제작자 스킬로서 배운 거는 미국에서 대학원 날 때 훨씬 많이 배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애니메이터로서 사는데 도움은 됐겠지만 회사를 창업하고 작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는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픽사, 디즈니에서 일했던 저보다 스킬이 더 뛰어나서 그 미국 친구들이 창업을 했거든요. 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를 다니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영화사도 공부하고 촬영도 공부하고 뭐 인문학도 공부하고, 뭐 기억이 잘 남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한 것들이, 그리고 거기서 제 친구 중에 뭐 KBS에서 뭐 보도국 팀장하고 있는 애도 있고, 뭐 외국계 회사에서 중요 뭐 팀장하고 있는 애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이런 인맥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다양한 종합적인 거를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친구들이랑 여행 많이 못 간 거랑 연애 못 해본 거 빼고는 성균관대학교 대학 시절에 저는 경험이 되게 소중하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뭐 대학로 놀 거 없다고 하는데 대학로 안에서만 찾으니까 그래요. 대학로에서 조그만 지하철 타고 나가면 광장시장도 있고 인사동도 있고 명동도 있고 남산도 있고 이태원도 있고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는 동안 최대한 이 학교를 등록금 이상으로 뽕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시만요. 제가 강연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 저기 해자 학교 시설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 랩실에 컴퓨터 20대 있는데 그 비싼 컴퓨터 저 혼자 다 썼다니까요. 왜냐면 그때 애니메이션 한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걔네들은 수업만 딱 듣고 삑 집에 갔거든요. 너무 신났어요. 컴퓨터 20대를 다 걸어놔, 렌더링을.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잠을 자는데 뻥 나거든요. 그러면은 새벽 1시쯤에 그 약간 욕을 하면서 이걸 다시 세팅을 해놔. 그 또 잠을 자는데 이제 한 1시 45분쯤에 또 뭐 다른 데서 뻑이 나. 그러면 그걸 또 깨. 그래가지고 자면서 한 7, 8번 깨요. 컴퓨터 20대 걸어놨으니까. 그 비싼 컴퓨터를 20대로 혼자 다 썼다니까요, 대학 내내. 예? 그리고 저기 뭐 도서관 생기고 나서는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도서관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도서관 너무 좋으니까 수성관 같이 칙칙한 데만 있다가 그리고 경영관의 1층에 밥값이 1,000원이야. 근데 아주머니들이 막 두세 번씩 리필을 해줘. 또 왔어? 하면서 이제 그만 좀 처먹어 뭐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진짜 뭐 등록금도 우리 아빠 은행에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진짜 뽕을 진짜 제대로 뽑았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 못 딴 거 빼고는. 학점은 뭐 별로 제 인생에 크게 뭐 문제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학교 주변 시설, 대학로 맨날 저기 송파구 저기 거여동 깡촌에 있다가 대학로로 딱 주거지를 바꾸니까, 물론 제 본가는 거여동이지만 얼마나 좋아.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인사동이 있어. 그 다음에 인사동 위에 그 뭐죠? 안국역 쪽에 있는 거 뭐라 하죠? 몰라요, 여러분? 뭐 하고 다녔어요, 대학교를? 그 위에 있잖아, 안국역 그 데이트. 삼청동 있어. 삼청동. 그리고 종로 3가 있어. 종로 3가 이문설렁탕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남쪽 내려오면 명동이 있어. 남산이 있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홍대 있어. 신촌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와, 진짜 여러분이 서울대를 다닌다고 생각해봐. 이걸 누릴 수 있겠어요? 네, 누리십시오. 근데 지금 이거 좀 그렇다. 학교에서 먹고 자면서 시설 장비 등을 최대한 이용이 사실
아주머니들한테 감사해요, 진짜. 밥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럼 후배들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갔으면 하는지 학교 자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는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전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전공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공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게 운동. 전 대학교 다닐 때 운동을 열심히 안 했어요. 선천적으로 그때는 체력이 받쳐져서 뭐 괜찮았는데 대학교 때 좀 몸짱을 한번 찍어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걸 지금도 후회해요. 그게 있어요. 팩트가 외모보다는 몸매예요. 박재범이 몸매란 노래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시는지 아세요? 팩트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외모보단 몸매다. 그리고 연애할 기회가 왔을 때 저처럼 나는 애니메이션 킹이 될 거야 하면서 랩실에 처박히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후회. 그리고 여행은 저는 대학교 동기들이랑 제 친구 한 명이 태안에 사는 애가 있는데 딱 한 번 여행 같이 갔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여행은 자주 갈 필요는 없는데 1년에 한두 번은 가라. 가족, 친구들이랑.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다니면 해외여행을 많이 갈 거예요. 학교 다닐 땐 국내 가세요. 그냥 내수도 살릴 겸. 그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음주. 저는 고등학교 때는 술을 마셨는데 대학교 때 끊었어요. 1학년 때. 술을 왜 끊었냐면 고등학교 때는 뭐 마셨죠. 근데 대학교 때 왜 끊었냐면 정신이 몽롱한 게 싫었어요. 정신이 몽롱하면 시나리오나 스토리 구상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뭐 미야자키 하야 같은 사람에 비하면 뭐 벌레반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술 같은 걸 먹으면서 스토리에 있는 아이디어 구상할 시간을 뺏겨야겠어? 약간 그런 마인드? 그래가지고 술을 안 마셨어요. 지금도 안 마셔요. 지금 운동하니까 더 안 마시고. 그리고 게임 중독.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근데 저만의 게임 끊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달 빠삭해요. 그리고서는요, 그 게임을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캐릭터까지 다 삭제해요. 게임도 삭제하고 캐릭터도 삭제하고 그렇게 끊어요. 그게 아니면 못 끊겠더라고. 김유신 장군이 맨날 기생집 들락날락거리다가 백마 목을 베잖아요. 저는 제 컴퓨터에서 게임 캐릭터의 목을 뱄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뭐 그런데도 계속 다시 재설치해서 다시 키운 게 롤이랑 스타크래프트인데 그래서 지금도 롤은 안 해요. 너무 뺏긴 시간이 많아서. 그 롤은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해왔잖아요. 시간 낭비입니다. 냉정히 말했을 때 여러분 이미 20대 중반입니다. 절대 페이크 못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 라이엇 할 때 얘기는 뭐 하면 또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게임을 저는 한테 시간 많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으로. 남자들이 거기서 너무 여학원들한테 경쟁해서 뒤쳐져. 게임만 안 하고 게임할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해. 책을 더 보고 운동책.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 유튜브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랑 넷플릭스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진짜. 아니 무슨 뭐 영화 감독 될 거예요? 애니메이션 감독 될 거예요? 영화 감독 애니메이션 되는 과정에서 지겹게 봐요. 저는 애니메이션 안 봐요. 어느 정도냐면요. 오징어 게임 나왔잖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 그 할아버지 나왔을 때 이 할아버지가 설계자라고 다 맞췄어요. 그게 다른 영화에서 그 패턴 이미 썼어. 오징어 게임 감독이 여기선 어떤 거 오마주했고 할아버지는 100% 그거야.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추리소설이거든요. 거기서 10명의 사람을 초대해서 10명이 다 죽어요. 근데 네 번째 죽는 사람이 판사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 안 죽었어. 다 세팅한 거야. 오징어 게임도 구슬치기가 네 번째 게임일 거예요. 그게 보면 다 간파가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천부적으로 좀 타고난 능력이에요. 초등학교 때 영어책을 읽는데 그림만 보고 스토리가 뭔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건 좀 제가 타고난 탤런트? 그래가지고 안 봐요. 내용을 다 알아. 그냥 한 5분 보면, 한 3분에서 5분 보면.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갑자기 얘기 됐는데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막 너무 보는데 시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책을 보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예. 넷플릭스에 있는 그 수많은 존잘남들이 현실이 없습니다. 그 남자들은 그 아무리 롤에서 그 뭐 챌린저 찍어도 챌린저 못 가죠. 그 다이아 찍어도 현실에서는 헬창들한테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번째인데, 이거는 요즘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좀 달라져가지고 트렌드가. 저는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성한테 너무 집착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그냥 적당히 집착하다가 아니면은 바꾸세요. 세상에, 이건 남아구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자는 많다. 여자분들은 집착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건 이 정도? 여기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하는 거고, 나중에 사회 나가면 여러분들이 절대 안 했으면 하는 게 또 있는데, 이건 제가 적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면은 진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고발, 신고 이런 거. 그거는 모든 자영업자들부터 해서 모든 기업들, 뭐 백종원 대표님 기사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 것. 담배는 펴도 되는데 전 담배 안 피지만 술 마시지 말 것. 조심해야 될 게 폭행하지 말 것. 살다 보면 시비가 붙어서 폭행하는 경우 생기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참아요. 상대방이 때려도. 왜냐면은 이슈 생길까 봐. 그리고 도박하지 말 것. 그리고 뭐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겠지만 마약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결혼했으면.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사회생활 나가가지고 특히 술 때문에 저는 망가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뭐 도박이나 마약으로 망가진 사람은 못 봤는데 술과 이성 문제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나이가 먹을수록 참기 힘든 유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쇼핑이나 가소비하지 말 것. 저 돈 꽤 잘 버는데 차 없어요. 출퇴근 따릉이로 하고 다녀요. 코엑스에 미팅 있으면은 당산역에서 따릉이 타고 코엑스까지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운동이 돼요. 따릉이로 하루에 제일 많이 달린 게 150km거든요. 그러면 칼로리가 6,000칼로리가 빠져요, 하루에. 저도 딱 2번 그래 봤어요, 살면서. 그 정도까지. 근데 50km는 금방 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한강에. 거기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면은 시속 10, 20km만 안 넘어가면 안전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자전거 타면서 회사 어떻게 운영하지? 직원들 어떻게 관리하지? 스토리 어떻게, 다음 에피소드 뭘로 구상하지? 그걸 계속 구상해요. 자동차 타면 그걸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러고, 운동도 웬만하면은 피트 안 받아요. 그냥 헬스장에서 그냥 12월 그거 끊어놓고 하거나, 아니면은 한강에 운동기구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거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는 대표님처럼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 뭐 어떻게 운동을 하고 뭐 어떻게 뭘 해요? 한강 가세요, 한강. 아니면 한강 너무 멀어. 그러면은 성내천을 가던가 청계천을 가던가 뭐 안양천을 가던가 뭐 있어요. 천이 많아. 그리고 공원도 요즘 너무 잘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여러분은 세금 안 내겠지만 저는 세금 많이 내거든요. 세금을 내는 만큼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 돼요. 관공서 그 시설들을. 그런 식으로 막 운동을 하고, 박물관, 미술관도 막 1,000원, 막 입장료 1,000원 이런 데 많으니까 이런 데도 막 주말에 가고, 예? 괜히 막 맛집 가가지고 뭐 인스타 감성에 무슨 장어덮밥 25,000원짜리 막 먹는다고 막 돈 쓰고, 뭐 또 무슨 오마카세, 무슨 오마카세야 진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수준이란 게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저도 10,000원 이하 맛집만 찾아다니거든요. 맛집 전문가인데.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여러분 그 주변의 환경, 서울시에서 만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것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니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고 그 내가 생각하는 학생의 성공 저는 학생이 성공하는 게 가능한가? 학생은 저는 성장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큰 목표로 만드세요. 제 큰 목표는 애니메이션 킹이었어요. 20대 때 밤에 금잔디에서 나는 애니메이션 킹이 될 거야! 라고 외친 적이 있어요. 사람들 보는데 쪽팔리게. 지하철에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면 제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절로 가요. 약간 그런 근데 그 목표를 지금 20대 때 10대 때부터 그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45살이니까 30년째 목표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실패가 해도 그거를 결국 극복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극복이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포기 안 하면 극복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성공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장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너 성공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라. 그리고 현재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잘 챙기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것. 이상입니다. 네,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정지환 연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어본 후에 현장 질문과 채팅창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브래드 이발소라는 작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감독님만의 비전이 궁금합니다가 첫 번째 질문인데 그 비전은 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저는 브래드 이발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 빵이랑 그런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밥이랑 면을 좋아했지. 근데 미국에서는 빵과 디저트를 많이 봤죠. 그래가지고 아 역시 미국이야 했는데 한국에 이제 2014년도인가 4년도에 왔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처갓댁에 빌붙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영등포 쪽인데 거기 교회가 홍대에 있어가지고 홍대를 가는데 뭐 빵집이랑 디저트 샵이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유학 가기 전 취업하기 미국 가기 전에랑 비교했을 때 거의 7, 8년 만에 그래서 와 한국에 이렇게 빵과 디저트 샵이 많이 생겼구나. 그런데 왜 이걸 캐릭터로 안 만들지? 근데 이미 그때 대학생들이나 약간 인디에서는 조금씩 자기들만의 빵과 디저트 캐릭터를 조금씩 만들고 있었어요. 뭐 찹쌀떡 식빵 이런 걸로.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상업물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브래드 이발소를 준비를 하게 됐고 빵과 디저트들이 주인공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주인공은 가장 대표적인 식빵과 우유를 하자. 그래서 얘네들이 식빵이 다른 빵과 디저트들을 맛있게 꾸며주는 이발사라는 직업을 부여해서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브래드 이발소라는 작품을 통해 지금 현재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저도 당연히 크리에이터고 창작자니까 늘 새로운 거 만들고 싶고 새로운 IP를 만들고 싶거든요. 브래드 이발소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겹고 힘들죠. 슬럼프도 많이 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표는 장기 시리즈를 만들자. 짱구는 못 말려나 도라에몽처럼.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인생은 거기에 바치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브래드 이발소를 계속 다음 시즌을 만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전 질문입니다.
이제는 AI를 활용해 누구나 이미지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콘텐츠 업계에서도 AI를 사용하시는지,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AI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니까 AI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울 시간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되게 스스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AI를 나는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기존의 방식만 계속 고수하고 있지? 근데 저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AI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브래드 이바소가 기존에는 TV 시리즈 옴니버스 극장판을 냈다면 내년 7월에 브래드 얼크의 타임머신이라고 처음으로 오리지널, 그것도 옴니버스긴 한데 오리지널 극장판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과거, 미래, 현재로 가는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미래 편이 약간 어떤 뭐 로봇 소세지들이 막 지배하는 그런 미래가 나와요. 거기에 AI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식으로 AI는 저는 계속 활용도를 올릴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장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마이크를 전달받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학과 유진이고요. 어, 아까 이야기해주신 내용을 들었을 때 애니메이터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PD로 들어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두 가지를 저는 되게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이랑 PD는 영화를 저는 배우고 있는데 PD는 좀 시간과 돈을 관리하는 쪽이라고 배워왔어서 좀 다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두 개를 오가면서 공부하실 수 있었고 현업에서 종사하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좀 설명드리기 복잡한데 제가 영상학과를 다니면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영화 2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졸업작품이 아까 그 개막작이 되고 영화제도 막 경쟁 부분 진출했던 작품인데 뭐 상은 못 탔어요. 근데 그 작품이 한국영화진흥원 지금은 그 지원 사업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단편 영화 지원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때 1,000만 원 받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드는데 개념 없었죠. 그래가지고 막 야, 나 제작비 1,000만 원 받았어 해가지고 막 후배들한테 막 피자 쏘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막 그랬어요. 물론 제작은 했죠. 완성했고 그래가지고 뭐나 열심히 잘 만들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진짜 열심히 만들긴 했거든요. 거의 12개월 동안 만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영화진흥원에 딱 이제 그동안 사역비 내역서랑 이런 거 들고 가서 그 제출했죠.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영화제 경쟁 부문도 진출하고 상도 탔습니다. 이렇게 상 하나 탔거든요. 근데 가보니 그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작비를 이렇게 갈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잠시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어색한 데 데리고 가더니 담배를 확 피시면서 아 저기 처음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무섭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제작비는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비슷한 경험을 제가 유학 시절에 도깨비와 만드는 작품으로 그 존 머스커 감독님한테 그때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1,000만 원. 그거는 제가 스케줄이랑 비용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저희 부모님이 다 물어주셨어요. 다 한수당한 거죠. 왜냐면 그 1,000만 원을 제가 발표하고 한다고 한국이랑 미국 비행기표 사고 막 그런 데 썼거든요. 그게 잘못 쓴 건 아닌데 제작의 일부분이었으니까 관리 못한 거죠. 스케줄 관리 못해서 결국 한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취업도 될까 말까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너무 죄를 지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 되게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되게 코너에 몰렸었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작비와 제작 인력 관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짜 막 미국 애들 붙잡아 놓고서는 막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결국 작품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들이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로 일을 하면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데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단편 애니메이션을 3-4편 만든 경험이 저는 PD로서 업무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 생각하고 크게 뭔가 어려움을 못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영상학과에 입학하거나 뭐 그러면은 저는 작품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막 영화 만든답시고 막 술 마시고 막 어디 다니고 그런 경우 옛날에 많았거든요. 저는 그건 시간 낭비라 생각해요. 작품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작품을 만들다 보면은 많이 깨져요. 스태프들하고도 막 다투게 되고 막 지원을 해주는 국가기관 공무원들한테 혼도 내고 뭐 한수도 당해보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진짜 피눈물 나는 경험이에요. 그게 혹시 국고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 단편 영화 만드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PD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 대답이 됐을까요?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장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 또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국어국문학과 서한이입니다. 우선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브래드 이발소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차계층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인데 처음부터 그런 타겟층을 고려를 하시고 애니메이션 기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아져서 그렇게 타겟층을 변경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아직까지도 제작과 기획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브래드 이발소 인스타그램 계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마케팅 관련한 것에도 관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 브래드 이발소 타겟 연령층은 저희가 뭐 벤치마킹 한 거는 2개예요. 미국의 스펀지밥이랑 일본의 호빵맨. 미국에서 지금은 아닌데 스펀지밥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일본에서는 지금은 아닌데 호빵맨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장수로.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벤치마킹을 하면은 롤모델을 삼는다면 넘버원을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은 지금은 스펀지밥의 인기가 거의 한국에서 많이 사그라졌고 호빵맨도 일본에서 많이 사그라졌다. 그건 제가 예상 못했죠. 근데 스펀지밥을 제가 뭐 심슨이나 스펀지밥을 엄청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공부 차원에서 챙겨봤거든요. 저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좋아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기 싫어도 공부하려고 억지로 봐요. 근데 그건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찰리 채플린 흑백 영화를 내가 그때 영화 감독 꿈꿨으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화 감독을 꿈꿨는데 이걸 안 봐? 해서 찰리 채플린 영화를 중간고사 끝나고 비디오를 7-8개 비디오샵에서 빌려가지고 억지로 봤어요. 졸려 죽겠는데. 옷은 뭐 그런 식으로 스펀지밥이랑 그런 걸 봤는데 보다 보면은 나는 이걸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펀지밥이나 호빵맨은 유아용이긴 하지만 호빵맨도 처음에 원래 성인물로 만들어졌어요. 전후에 성인용 동화책으로 만들어진 게 호빵맨이에요. 짱구도 원래 성인용이었고 도라에몽도 원래 성인용이었어요. 브래드 이발소는 원래 성인 타켓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국내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나 상황, 투자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키즈로 돼야지 런칭을 방영을 할 수 있고 사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위를 낮추면서 예쁘게 포장을 한 거죠. 유아용으로. 유아용으로 만들었다가 성인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제가 사업하면서 좀 슬럼프도 빠지고 좀 힘들다 보니까 시즌 3, 4가 좀 흑화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다음 시즌은 뭐 새콤달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진 않아요. 저는 제가 애니메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거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작품을 단발짝 예상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브래드 이발손 그렇게 됐고요. 원래 성인용으로 기획했다가 시장과 어떤 그 여러 유통 구조에 맞춰서 그걸 했고,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이랑 유튜브는 다 제가 세팅한 겁니다. 저는 시나리오부터 디자인, 스토리보드, 아트, 그 다음에 3D 모델링, 애니메이션 후반, 그리고 마케팅, 라이선싱 영업, 재무 다 해봤어요. 그리고 모든 파트를 다 잘해요. 그거는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근데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인스타는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는 당연히 만들었고, 근데 유튜브가 처음에 구독자 안 늘었어요. 시즌을 런칭하고 나서 한 몇 달이 되도록 구독자가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인스타도 이제 하자고 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좀 일하기 싫어해가지고 인스타 왜 하냐고, 브래드 이발손 인스타 감성이 아니라고 안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혼자 운영을 했죠. 제가 올렸어요. 지금도 제가 다 컨펌을 해요. 그리고 틱톡도 애들이 안 하려고 했죠. 유아용인데 무슨 틱톡이냐. 그래서 제가 틱톡 첫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조회수가 그날 밤에 200만 뷰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틱톡으로 유튜브로 넘어온 거예요. 그때가 틱톡이 막 중국 바이트 댄스에서 한국에 막 띄우려고 했을 때예요. 지금도 틱톡 팔로우 280만 명 정도 되는데 국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는 저희가 1위예요. 뽀로로도 저희만큼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유튜브가 그때 한 달에 최고치 찍을 때가 20만 명 구독자들 때, 이게 지금처럼 쇼츠가 없을 때니까 그때는 한 달에 10,000명만 늘어도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10만 구독자면 대단한 거였고, 그렇게 해서 틱톡 유튜브를 키웠는데 끝까지 안 커진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인스타그램 쇼츠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쇼츠로 지금 팔로워가 12만 명까지 늘었고, 그리고 브레드 바보샵이라는 거랑 윌크 다이어리라는 걸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죠, 회사에, 직원들한테. 근데 윌크 다이어리는 저희가 잘 안 돼서 지금 정리를 했고, 브레드 바보샵은 처음에 제가 컨펌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디자인팀 직원들이 그걸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어제 그 블루베리 스무디 흘린 애 또 그 팀이에요. 근데 바보샵 운영하는 다른 애긴 한데,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드 바보샵이랑 브레드 바보샵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틱톡은 영상 올리기 전에 썸네일이라던가 이미지 그거 다 제가 다 컨펌하고 월요일에 뭐 다 피드백을 주고 다 수정을 해서 올려요.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회사를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제작도 해야 되고 재무도 관리해야 되고, 재무는 재무팀이 있는데도 요즘 횡령 사건이 엄청 많거든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래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사 노무도 계속 관리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진짜 막 회사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엔 그걸 감당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운동도 그래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이 더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과학 계열 조선주입니다. 저도 픽사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인문과학 계열이지만 영상학과 복수 전공도 희망하고 있고, 혹시 이 분야에 유학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과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브래드 이발소가 브래드 이발소 제작자 입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유학에 관련해서는 훌륭한 영상 제작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거는 반대고요.
본인이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글로벌 시장이나 해외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학을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난 국내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면은 저는 유학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뽀로로랑 타요를 만든 최종일 대표님은 성균관대학교 신방과로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의 핫쇼핑 티니핑을 만드신 김수훈 대표님은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한국에서 계속 사셨던 분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유학파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성공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국내 애니메이션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 작품들은 대부분 다 국내 감독이나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 유학파 출신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준호 감독님이나 그런 분들이. 즉 유학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픽사나 디즈니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애니메이팅 기술이 국내가 너무 약했어요. 지금은 온라인 스쿨도 많고 학원도 많아져서 온라인 학원도 많아져서 다르지만 그때는 진짜 배울 길이 없어가지고 저는 유학을 간 거였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간 거고, 근데 미국에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여기도 다른 의미에서 되게 힘들구나. 그리고 난 여기서 애니메이터 이상 못 가겠구나.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막 글로벌 시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유학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나 국내에서 잘해보고 싶어 하면은 저는 굳이.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영상 제작자로서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PD가 되고 싶냐, 감독이 되고 싶냐, 아니면 작업자가 조명 뭐가 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그러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작가가 있긴 있어요. 프리랜서 작가가. 근데 작가들이 그렇게 환경이 좋진 않은 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작가님들이 제작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작이 안 되는 스토리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Q&A로 답변 드리기에는 너무 좀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끝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답변이어가지고 정답도 없고, 심지어는 이거는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장 질문에 죄송한데 이거 근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스토리 잘 쓰고 싶으면은요 책이랑 영화랑 많이 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네, 이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분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요 그 스토리를 개발할 때 제가 만들지 않아요. 스토리 개발할 때, 아이디어를 짤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본인의 머리에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그다음 봉준호, 스필버그 이런 훌륭한 영화 감독이나 소설가나 만화가들, 그분들한테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스토리 구조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도 호메로스, 일리아드 호메로스, 단테, 셰익스피어 이때부터 계속 내려져 온 게 확장되고 디벨롭된 거예요. 포장이 바뀐 거고.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찾을 때 제 머릿속에서 찾으려고 안 하고 그 인류가 낳은 수많은 위대한 문학가와 소설가, 영화 감독, 만화가들한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줌 채팅창에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기에는 아직 시간적, 유체적 한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선배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선천적인 것도 작은 게, 저는 선천적으로 체력이 되게 좋게 타고난 케이스예요. 근데 아무리 좋게 체력이 타고나도 나이가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약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잠을 많이 안 자요. 짧게 잘 때 하루에 2-3시간 자고, 많이 자면 하루에 6시간 정도 자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2시간 하고 출근을 해서 3시간 동안 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여기 온 거예요. 운동만 하면은 하루에 3탕을 뛸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그 체력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옛날에 막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새벽 2시에 카페 가서 시나리오 쓰기 시작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몸이 막 106kg까지 찐 적이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오고 당뇨 초기 증상이 오고 고혈압이 있고 허리 요통이 생기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공황장애 걸려보신 적 없죠? 절대 걸리지 마세요. 저는 공황장애 지금은 다 나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숨을 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그래서 하루에 퇴근하고 50km씩 탔어요. 그게 양화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25km거든요. 건너서 돌아오면 50km가 돼요. 그거를 4개월 동안 하면서 살을 4개월 동안에 20kg 빼고 근력 운동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타고난 체력으로 버텼는데 그게 한계가 오니까 운동을 해서 버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한강이 보이니까 내가 왜 지하철 타고 있지? 내가 여기서 자전거 달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막 창동시장에 되게 맛있는 만두랑 뭐 그런 되게 싸게 판대요. 창동시장을 왜 지하철을 타고 가?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점심 먹고 나서 심심하면 공원에서 푸시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 기본적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저희 회사 직원들 뽑을 때도 체력이 좋은 애들이 일을 결국 잘할 수밖에 없어요. 유리한 거야.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20대도 몸 망가진 친구들이 애니 쪽엔 되게 많아요. 운동 죽어도 안 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근데 운동을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잠은 근데 제가 뭐 너무 취향을 타는 거라서 제가 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저는 원래 잠을 많이 안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뭐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이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되게 큰 장점이 있어요. 성균관대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 그렇게는 않겠지만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2시간 걸리는 일을 1시간 반에 할 수 있고 그게 숙련이 되면 남들이 2시간 걸리는 일을 1시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을 키우고 머리 두뇌를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쓸데없이 저는 게임하는데 시간 많이 썼다 했잖아요. 캐릭터 삭제도 많이 했고 게임이랑 막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나 막 저기 멀리 있는 맛집 가는 거 이런 걸 좀 줄이세요. 저도 맛집 좋아하는데 동네 맛집부터 정리하세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왜 차도 안 몰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러겠어요. 왜냐면은 제작하고 회사 운영하고 마케팅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전거 타면서 계속 회사 어떻게 운영하고 직원도 어떻게 관리하고 스토리 어떻게 잘지 자전거 타면서 맨날 고생해요. 네, 정말 좋은 답변 해주셨고 여러분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 그럼 다음 줌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한 발짝 앞서서 생각해야 한다고 해주셨는데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직원들이 뭐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 누구야? 몰라요. 구로사키라거든요. 중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누구야? 장이모인데 몰라요. 영화과 나온 애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누구야? 대답 못해요. 봉준호를 했죠 저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찰리 채플린 뭐 그런 사람들이 본 영화를 제가 딱 얘기를 하면은 직원들이 그래요. 대표님 그거는 대표님은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아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사람들 영화 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들이야. 이러면은 그래도 저희보다 20년은 더 빨리 그거 빠르시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아이브 멤버 이름 다 외워? 못 외워요. 근데 전 다 외우거든요. 장원영, 뭐 유진이, 안유진, 이서, 리즈, 레이, 그리고 가을이. 저는 웬만한 보이그룹, 걸그룹 다 외워요. 왜냐면은 그게 제가 노는 거예요. 쇼츠 보고 그래가지고 루비짱, 하이, 나니 가습기 이거 직원 애들이 안 하는데 제가 강제로 시켜요. 너 왜 이거 쇼츠 안 만드냐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다음에 오래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지금 쇼트 사투니는 다 제가 기획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좋아해야 돼요. 저는 틱톡을 원래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틱톡을 제가 시작하게 된 게 바이트 댄스의 여직원분이, 중국인 여직원분이 저희 사무실 한번 찾아왔어요. 중국인 분이 저희가 뭐 약간 중국 약간 말투로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뭐 이번에 틱톡을 한국에서 하게 됐는데 뭐 브래디 이발소도 한번 틱톡에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틱톡을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걸 왜 봐? 애들이 정신 나갔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거 업로드하다가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틱톡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때 틱톡의 상위 랭커 틱톡커들 뭐 예런이부터 시작해서 물론 예런이 지금 저희 브래디 이발소 인스타그램 팔로워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되고 유튜브 쇼츠 다 파악하게 되고 그냥 밈이란 밈은 다 알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브래드 바보샵은 제가 감성이 아니어서 거기에는 디자인팀이 좀 맡기는데, 이게 뭐 아까 질문이 뭐였죠? 반발짝을 앞서가기 위해서는요, 일단 많이 봐야 돼요. 책이든 영화든 쇼츠든. 쇼츠는 솔직히 쇼츠 볼 시간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쇼츠 본다고 책 볼 시간 없다 거짓말입니다. 쇼츠는 10분 보면 트렌드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붐붐 쉐이키 뭐 이런 거 있고, 또 막 요거 뭐 비트박스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1시간만 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네, 저런 거 좋아하네,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란 말이 있듯이 컨텐츠의 끝은 스토리입니다. 클래식한 고전, 셰익스피어, 그리고 빅토르 위고, 그리고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리고 일본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소설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알아야 됩니다. 고전과 트렌드의 결합이 반발짝 앞서가는 컨텐츠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채팅창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직자의 입장에서 애니메이터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판단하시는지,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걸 중요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포지셔닝마다 다른데, PD로 만약에 지원을 하시면은 저희 회사는 기획서 작성한 거, 그리고 뭐 스토리, 뭐 시나리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토리 소제안이나 시놉시스 구상한 거, 그리고 영상 편집한 걸 많이 보고요. 연출은 콘티, 애니메틱스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솔직히 성균관대 분들이 좀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애니메이션과 애들이 월등히 좀 유리해요. 물론 저는 콘티를 직접 그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독학하기 쉽진 않죠. 그래서 PD 쪽은 오히려 좀 성대 쪽이 유리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도 성대 출신 PD가 있거든요. 그리고 3D 파트는 그거는 진짜 그 기술 포트폴리오, 뭐 3D 마야로 작업한 애니메이팅이라던가 모델링이라던가 후반.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잘 만든 친구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독학을 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회사는 마케터도 많이 뽑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성균관대 출신이면은 PD랑 마케터가 가장 좀 유리하게 좀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예.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